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의 요미우리 신문의 인터뷰는 경을 반드시 탄핵시켜야겠다는 대국민적 의지가 불타오를 만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재점화되지 않게 하겠다. 즉 구상권 청구를 없게 하겠다. 일본의 반경 능력 선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 분들은 정직했다. 정확하다는 느낌이었다. 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시사인의 고재규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요미우리 신문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전문. 질문. 징용공 문제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렸고 일본으로서도 환영하고 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어떻게 극복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알고 싶다. 답변. 윤석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고 19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해 19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정치 외교적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했다. 이번 3자 변제라는 해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법조인으로 활동할 때도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해설. 결국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무부 차원의 협상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족바가지 침을 내렸다고 스스로 일본 언론에 자랑하는 꼴. 심지어 일본의 시각과 똑같이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 다른 건 다 떠나도 도어 스태핑도 하지 않고 왜 한국 언론과 인터뷰는 안 하는지, 기자회견은 왜 안 하는지. 질문.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약속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에는 있다. 제3자 배상에 대해서도 향후 한국의 재단이 일본 측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윤석열.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 기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왔고 또 내가 취임한 이후 이 부분을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추진해왔다. 관련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제징용 해결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의 이런 입장, 결론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면 아마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 같다. 물론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런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해설. 법률가라면서 민법 제469조 제3자의 변제 항목을 왜 무시하나? 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살아계시는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 어르신들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선진국답고 깨끗했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정확하다는 것도 느꼈다. 라고 립서비스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지 큰 거 바라지 않고 이번 순방길에 이 땡땡들 적 등의 설화사고가 없기를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반경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타격이거든요. 이거는 일본 헌법의 전수방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군사 패권 국가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한 개정안인데 국가안보 보장 전략의 개정 핵심 내용인데 우리 대통령이 이해한다, 지지한다고 말을 한 셈이에요. 그 결과가 인도태평양의 군사패권 국가가 되는 일본 자위대의 하부구조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한국 대통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정 전략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해한다고 말을 한 건지 모르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그랬다면 더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몰랐다.
외교 바보. 이게 차라리 낫다. 이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대목이 뭐냐면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 내용이 뒤에 실려 있거든요.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했던데 정상 인터뷰를 하면 질문지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첨삭을 하거나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답변 자료를 만든 사람은 일본 우익의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주파수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다른 내용들도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상한 표현이에요. 일본의 경치가 아름답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국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이상한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선진국, 이게 일본 우익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아베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1960년대 도쿄올림픽 전후에서 일본의 부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일본 구구들이.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아름다운 일본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본을 본 한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에서 온 젊은이가 그때 아름다운 일본에 감동했다가 나중에 한국의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식민 지배는 합법이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 라고 하는 일본 구구에 딱 맞는 해법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서사입니다. 이게. 그런 서사로 일본 우익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답변지를 만든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본 구구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걸. 그걸 우리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 의미를 알란가 모르겠어요. 일본 우익들, 그것들이 아주 박수치고 좋아할, 그래 그 아름다웠던 당시 일본을 보고 감동한 젊은이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지금 그 시절 식민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근대화 시켜줬다니깐, 강제징용 없었다니깐, 그런 해법을 들고 온 한국의 대통령, 이런 서사로 읽히는 거예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소름 돋게도 지난 정철승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내가 2019년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전격적으로 졸속 기소하는 등 기습 공격을 한 윤관음을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조국 장관은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손배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진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일본 아베 내각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는 당시 윤관음이 단지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으로 그랬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념 편향적 축창가를 운운하는 말을 듣고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바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일본에 대한 동경이 검사 시절에서도 강제동원 해법을 고민했다 하고 일본의 무역전쟁에 선봉에 선 조국 장관을 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 매국적 결단을 하는 경우를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문무성이로 장학생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이토록 상상 초월의 친일적 결단을 해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친일파 양성의 성과는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일본에서 윤석열은 요미우리가 9판에 걸쳐 보도하는 그야말로 스타가 됐지요. 김상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구구신문 산케이 신문이 윤석열을 상찬하면서 좌파계 야당은 매국이라는 극단적인 말로 윤석열을 비판한다면서 앞서 1일 독립운동 기념일 윤회 연설에도 맹비난을 했다. 좌파층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윤 씨의 연설 내용이 단순한 대일 문제를 넘어 외교 노선에 지침에 둔 역사인식이 좌파 그들이 기반으로 하는 역사관의 정당성을 흔드는 파괴력을 윤석열 연설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한국과 일본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세력, 다른 하나는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다. 구구 산케이 신문이 윤석열 사고와 정확히 일치해 보인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했다라고 떠드니 말이다. 일본에서 혐한론을 퍼뜨리는 선두에 있는 산케이 신문이야말로 혐한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신문이 아닌가. 짐짓 산케이가 중립의 입장인 듯 너스레를 떤다. 산케이가 윤석열 때문에 한껏 째지는 기분인가 보다. 윤석열 3.1절 괴이한 연설 이후 일본의 삼류신문 산케이가 호황이란다. 우파 좌파 분류하는 산케이 습성이 멍청한 한국의 언론 표방 매체들과 얕은 수준의 지식인들이 보수니 진보니 가짜 프레임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는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닌 몰역사, 불의, 반인륜의 언행에 그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신문 요미우리와 구구신문 산케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특이현상을 볼 때
확실히 윤석열은 정당한 한국인은 아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구한 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에 구애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는군요. 당장 김옥균 정도 생각나는데 김옥균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을사오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일본의 요구에 협조한 것이지 일본이 아무 생각 없는데 먼저 찾아가서 가져다 바친 건 아니에요. 그나저나 친일파 문제 전문가라고 지칭하시던 어느 정치인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하셨는데 그분은 요즘 뭐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고상한 옛 이야기나 하면서 이른바 고급 척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침략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임기를 채운다 해도 이제 4년 조금 지나면 퇴임해야 하고 국제관계에서 대통령 혼자 단독으로 일한다고 확정적 효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국회 동의는 받아야 할 텐데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만약 국회가 반대 의결을 하면 지금의 해결책은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래도 지금 사태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발목 잡을 거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은 탓이죠 뭐. 누굴 탓하겠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 뽑은 대통령 말고 대통령이 반드시 됐어야만 했던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뿐입니다. 대통령 방일 일정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소미아 100개 투항, 원전 오염수 100지수표 상납, 이런 온통 양보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은 정부의 배상안에 분명한 거부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적인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일본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굴욕의 종착지가 대체 어딜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단초를 마련하려 한다면 국민저항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이런 망국적 굴욕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옥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길을, 또 탄핵당한 정권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으로 떠난 공부부는 1박 2일 동안 어김없는 상상 초월의 행태로 이제는 탄핵의 쐐기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